박훈정 감독의 신작 귀공자를 보고 왔습니다. 마침 무대 인사가 있었는데 잠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귀공자에서 귀공자를 연기한 김선호입니다. 우리 영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고 쉬운 영화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편히 보시면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까지 모두 노력해서 만든 영화니까 보시고 재밌으면 입소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극장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선호 배우의 팬덤이 엄청나더군요. 무대 인사가 끝나자마자 여성 관객 수십여 명이 우르르 상영관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10분 후에 다른 관 상영의 무대 인사를 보기 위해 영화도 보질 않고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무대 인사를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박훈정 감독은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감독입니다. 2011년 혈투로 입봉한 이후 12년간 무려 8편의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1년 6개월에 한 편꼴로 자신의 영화를 개봉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차기작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차승원, 김선호, 김강우가 주연한 폭군이라는 작품입니다. 박훈정 감독은 호불호가 심한 감독입니다. 부당거래와 악마를 보았다의 각본을 담당하면서 충무로의 혜성처럼 등장했고 두 번째 작품 신세계로 영화 팬들을 매료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 VIP, 마녀, 낙원의 밤처럼 신세계 이후에 연출한 거의 모든 영화가 신세계의 성취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든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박훈정 감독이 일관되게 지적받는 지점들은 그의 작품들이 대부분이 어디선가 익숙하게 보아온 설정을 짜깁기 한 영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반했던 신세계가 실수로 탄생한 걸작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박훈정 감독은 장르 클리셰에 충실한 상업 영화 감독, 딱 이 정도의 수식어가 어울리는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건 박훈정 감독은 작가주의 감독은 아니라는 것과 이야기꾼으로서의 그의 재능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공자는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박훈정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코피노인 주인공 마르코는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애타게 찾던 아버지로부터 한국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음모가 있습니다. 마르코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잘나가는 재벌이었고 현재는 심장병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자 마르코의 이복형이라 할 수 있는 한의사가 마르코의 심장을 아버지에게 이식해 아버지의 유언을 뒤엎고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한국으로 향하던 마르코 앞에 귀공자가 나타나 한의사의 음모를 방해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귀공자는 신세계나 낙원의 밤처럼 박훈정 감독의 작품들 가운데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누아르풍의 액션 영화입니다. 스토리 측면에서도 무간도의 표절 11호 도마 위에 올랐던 신세계나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에서 이것저것 짜깁기한 느낌의 낙원의 밤보다는 독창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신선한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피노라는 설정을 던져놓고 이것을 서사에서 전혀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로 한국 남성들의 무분별한 성의식과 도덕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물론 코피노라는 설정은 박훈정 감독이 일관되게 영화 속에서 묘사해온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은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지극히 박훈정다운 설정입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조직의 간부가 된 신세계의 자성,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시설에서 탄생했지만 시설에서 탈출해 민간인이 된 마녀의 지음, 조직에 충실했지만 오히려 조직에 의해 배신당한 낙원의 밤의 태고 등은 전형적인 경계인입니다. 귀공자에서 코피노인 마르코도 그렇지요. 하지만 과연 주인공을 코피노로 설정한 기본 서사가 효율적이었나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르코를 코피노로 설정한 것일까요? 영화는 그것을 부도덕한 재벌의 행태와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회적 고민도 담겨있질 않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주인공 마르코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주체적인 선택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르코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복싱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마르코가 복싱을 해야 할 명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게으른 설정일 뿐입니다.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귀공자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 인물입니다. 스포일러라서 귀공자의 정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귀공자를 통해 확인한 것은 박훈정 감독의 탁월한 캐스팅 능력입니다. 이는 이미 낙원의 밤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문식이나 차승원이 없는 낙원의 밤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귀공자 역시 형편없는 서사와 캐릭터, 그리고 닭살 돋는 유치한 대사를 살리는 것은 박훈정 감독의 연출력이 아니라 배우들의 매력입니다. 김선호는 허당미 넘치지만 사람 죽이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미스테리한 프로킬러를 연기하는데, 선한 눈빛에 어울리지 않는 싸늘한 미소가 사이코패스 기질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실제 극장에서 귀공자가 썰렁한 농담을 할 때마다 여성 관객들이 큰 반응을 보였고,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코미디로 기획됐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배우 주상욱과 온주환의 외모를 섞은 듯한 강태주도 나름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고, 영화 팬들에게 충무로의 대표적인 흥행 부도수표로 인식된 김강우는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된 배우일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연출자로서의 박훈정 감독은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영화는 중후반에 걸쳐 상당히 긴 추격신이 등장하는데, 추격신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영화는 한없이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기획자로서 자신의 이야기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배우를 보는 안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몇몇 유치한 대사들을 제외하면 대화 장면에서의 긴장감을 구축하는 능력은 여전히 탁월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금홀은 박훈정 감독이 설립한 자신의 제작사이고, 박훈정 감독의 영화들은 금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훈정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각본가와 프로듀서가 아닐까 합니다. 박훈정 감독의 앞날에 건투를 빕니다.